대한민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요한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는 미래를 현재로 쓴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개소리인지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과 현재 시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가진 다음 예문들을 보시겠습니다. 1번 문장 I will give you a call when I will arrive in England. 2번 I will give you a call when I arrive in England. 내가 영국에 도착하면 너한테 전화할게. 이런 문장인데요. 이 예문들 중 맞는 것은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일까요? 여러분이 앞 영상의 통시제 설명을 모두 이해를 했다면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1번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예문들을 척 보면 주어인 I가 아직 영국에 도착하기 전이므로 결국 미래의 일이니까 1번처럼 미래형을 써야 맞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번은 틀리고 2번이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그럼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배운 것처럼 현재형 동사는 사실을 나타내고 우리가 기존의 영문법에서 미래형이라고 부르는 조동사 will, shall 등은 오직 사실이 아닌 생각만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내가 내게 전화를 하게 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내가 영국에 도착하는 사건이 실제로, 즉 사실로 발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도착을 실제로 하고 나서 그 도착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전화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번처럼 When I will arrive in England라고 쓰면 사건 자체가 생각이 되므로 내가 영국에 도착하려고 할 때, 즉 아직 도착하기 전이라도 도착할 마음을 먹었을 때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 2번과 같이 will arrive 대신 현재형인 arrive를 쓰면 내가 영국에 도착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 때, 즉 도착이 사실화된 때의 뜻이 되어서 생각이 아닌 사실을 나타내므로 당연히 현재형을 써야만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결절이라 불리는 주절인 I will send you a card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앞으로 보내겠다는 현재의 생각이므로 당연히 현재의 생각을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 붙은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쓴 것은 미래를 현재로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로 쓴다는 말은 완전 개소리가 되는 거죠. 이것은 현재 시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1번 If you will fail in your business, I will help you. 2번 If you fail in your business, I will help you. 그 뜻이 혹시 네가 사업에 실패하면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이 예문들 중 맞는 것은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일까요?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이 모두 이해를 했다면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여길 보니까 1번은 틀리고 역시 2번이 맞다고 나오네요. 자, 여기서 보니까 1번은 if절에 will fail이라고 하는 will이 들어가 있고 2번에는 이 if절에 이렇게 현재형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이 예문들 역시 척 보면 주어인 you가 아직 실패하기 전이므로 미래의 일이니까 마치 1번처럼 미래형을 써야 맞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번은 틀리고 2번이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대체 또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위에 I will help you의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건절이라 불리는 If you fail in your business라는 사건이 먼저 실제로 발생을 해야만 합니다. 즉 내가 너를 돕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내가 돕기 전에 네가 먼저 실제로 사업에 실패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동사를 will fail처럼 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가 실제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실패할 듯 싶으면 또는 네가 작정하고 사업을 말아먹으려고 한다면 이런 뜻이 되어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너를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원래 표현하기를 원했던 네가 너의 사업에 실패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이라는 뜻, 즉 생각이 아닌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if you fail처럼 쓴 것입니다. 네가 실제로 실패를 해야만 도와줄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이로써 우리는 이 경우도 미래를 현재로 쓴 것이 아니고 미래의 사실을 사실로 쓴 것임을 알 수 있고, 아울러 통시제 이론이 확실히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리적인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들은 항상 그 시제가 아닌 그것이 사실이냐 생각이냐만 따져보라고 했죠. 이 경우도 오직 그 사실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각 쌍의 문장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먼저 위에 있는 문장의 쌍을 한번 보겠습니다. A번 문장 You will know that he will be kind. B번 You will know that he is kind. 여길 보니까 위에 건 틀렸다고 하고 밑에 건 맞았다고 하네요. 그 의미는 너는 그가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두 예문의 공통점은 여기에 나오는 본동사가 know라고 하는 알다라는 의미의 지각동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동사 will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절의 사건은 미발생 사건입니다. 따라서 아직 주인공이 모르고 있고 장차 알게 될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뒤에 이렇게 대절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 같은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아니고 여기서는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입니다. 어쨌든 명사절이 되었든 부사절이 되었든,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will be가 맞냐 아니면 is가 맞냐, 즉 미래형이 맞니 현재형이 맞니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핵심은 이 두 가지인데 이건 우리가 미래형이라 부르고 이건 현재형이라 부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시제가 현재나 미래에 걸쳐서 쓰이는 그런 시제가 나오면 이 시제를 보지 말고 이것이 사실이냐 생각이냐만 따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위에 것이 틀리는 건 지금 생각으로 썼으니까 틀렸다는 뜻이고 밑에 것이 맞는 것은 사실로 썼기 때문에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장에서 다른 점이 뭐냐면 AM은 주절의 동사 know의 목적어, 즉 명사절인 대절 속에 이 he가 현재에도 이미 친절한 것이 지금 이 주어인 you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생각으로 나타내 놨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고 기정사실임을 나타내는 B 문장이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아래쪽의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on she will find out that Tom is here tomorrow 했는데 아니라고 하네요. B번 Soon she will find out that Tom will be here tomorrow 했더니 맞다고 하네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그녀는 탐이 내일 여기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예문들에서는 이제 곧 그녀가 내일 탐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보면 내일이 되기까지는 여전히 그 사실이 미발생일 수밖에 없죠. 즉 탐이 내일 와봐야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붙여서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통 말할 당시에 아직 미발생인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라도 당연히 will, shall 등의 조동사가 없이 현재형을 써야만 하고, 이 문장에서처럼 주절의 사건이 미발생이더라도 이러한 지각동사 뒤에 붙은 이 부분처럼 그것이 현재의 기정사실임을 나타내는 명사절이라면 현재 사실인 것을 나중에 인지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종속절인 명사절에는 will 같은 조동사가 없이 이렇게 반드시 현재형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로써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여러분이 앞으로 시제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식이므로 반드시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영상이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 시제의 심화편 학습을 통해서 현재 시제를 좀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